안녕하세요. 저는 올림피아드 경시관에서 이제 부팀장을 맡고 있는 엄다은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BA반 입문 설명회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9월 BA 시작하는 반에 관심이 다들 있으셔서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학원에서도 소문 들리는 게 9월에 들어올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좀 신경 쓰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콘텐츠는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아이들이 준비하는 KMO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도대체 KMO를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KMO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입문반을 시작할 텐데 그 입문반이 올림피아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BA 중에서도 9월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어떤 과정을 진행하게 될지 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늘 좀 협소해서 앉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KMO 시험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머니들이 워낙 요즘은 정보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해서 이제 KMO의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내용보다는 아이들이 왜 KMO를 준비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제 KMO, 대한수학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따온 거고요. 사실은 아이들이 KMO를 준비하는, 즉 응시하는 취지는 이제 수학적 사고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는 게 결국은 KMO를 준비하는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은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만 KMO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뒤에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는 일단은 저희가 KMO 같은 경우에는 과목을 4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대수, 정수, 기하, 조합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이는 함수랑 부등식이 이제 대수에 해당하는 파트일 거고 경우의 수가 조합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일단은 출제 범위는 이렇게 적어두면 이제 저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인가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고등과정이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KMO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선행이 수 3학까지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선행되어 있고 거기에 중학교, 중등심화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출제됩니다. 실제로도 KMO가 지금 코로나 시작하고 하면서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줄어들면서 난이도도 조금 낮아지고 하다 보니 중등 심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이 부분은 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 중등부가 지금 아이들이 준비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중등부는 중학생 친구들만 보는 거는 아니고 초등학교 친구들부터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시험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시험을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3학년 때는 KMO가 아니라 영재고 입시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보통은 2학년 때까지 KMO, 중등 KMO를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응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점점 지금 BA반 들어오는 친구들의 그 학년을 보면 좀 학년이 많이 어려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3학년 친구가 이제 BA 과정 들어와서 이수를 했고 지금은 시험을 보기는 했지만 1차 통과는 못해서 지금 2차를 이론을 배우는 반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좀 들어오는 학년들을 보면 점점 초등학교 5학년도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4학년, 3학년까지 내려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KMO 시험 요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가 일단은 그 오프라인 시험이 원래는 KMO가 진행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이 오프라인 시험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는 온라인 시험으로 바뀌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중간에 시험의 요각이 좀 많이 변형이 되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봤던 온라인 시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온라인 시험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줄어들면서 난이도가 좀 쉬워졌다라는 게 1차 시험에서는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이 KMO의 커트라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시험의 점수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들도 KMO가 시간이 좀 줄어드는 대신에 문항수는 줄지 않았어요. 20문항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대신 이제 문제를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을 낸다기보다 난이도를 조금 낮추면서 대신에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들을 꼭 한두 문제씩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KMO에서 좀 1차를 통과하냐 못하냐의 점수를 당락 지을 수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교재 개편을 싹 새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할 수 있게 지금 교재 개편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해 시험 봤던 내용이에요. 이제 작년까지는 온라인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오프라인으로 다시 시험이 돌아왔어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돌아왔음에도 시간은 2시간 반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이도는 조금 쉬워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1차는 어떻게 보면 조금 폭넓게 다양한 친구들이 KMO를 볼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대신에 2차 시험은 조금 더 명확하게 잘하는 친구들을 골라내겠다라는 의미로 시간을 줄이지 않고 원래 진행하던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차 시험 커트라인에 대한 이제 10년도치에 대한 자료인데요. 일단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금상, 은상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는 KMO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동상 이상의 수상을 하는 걸 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동상의 커트라인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앞에는 50점대가 줄을 이루다가 이제 코로나 시작하고부터는 60점대가 줄을 이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쉬워지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실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KMO가 시간이 길었어서 이전에는 아이들이 좀 진득하게 문제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걸 많이 연습을 했다면 이제는 물론 그런 연습도 같이 하겠지만 플러스로 차분하고 좀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들도 같이 하게 될 거라는 걸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재를 아까 개편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난이도를 무조건 낮추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KMO가 결국은 KMO 시험을 자체를 준비하는 거라기보다 이제 그 이후에 영재고 입시라든지 고등과정 갔을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런 KMO의 공부 내용이 적용이 될지에 대해 저희 학원에 조금 더 중심을 맞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 무조건적으로 난이도를 낮추고 막 문제은행식으로 문제를 풀리기보다는 조금 깊이 있는 문제들과 쉬운 난이도, 그렇지만 계산들이 좀 복잡한 문제들을 추가함으로써 아이들이 다양하게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이제 KMO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KMO는 최상위권의 필수 과정이다 라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 들어오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수학을 좋아하고 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초등학생의 어린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선행을 마치고 경시를 시작한다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똑똑한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이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흔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KMO는 최상위권의 친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KMO를 준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수학 실력의 향상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자세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KMO를 공부하면서 물론 어려운 수학 공부를 한다 이지만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수학적 사고를 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할 때 KMO 같은 경우에는 바로 딱 보자마자 답이 도출되는 문제는 없고 아이들이 무조건 서술을 해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이다 보니까 그런 서술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강화가 되는 공부입니다. 또 KMO 문제들을 보면 아이들이 뭐 수상하나 아니면 뭐 고등 선행을 할 때처럼 어떤 이론이나 이런 뭐 공식들을 안다고 해서 바로 이걸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는 않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좀 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융합 사고력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길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 문해력에 대한 부분도 조합이나 KMO 문제들을 좀 공부하면서 많이 길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MO 이제 수능자 출신 중에 KMO 공부는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났던 친구 중에 지금 세종고고 다니는 1학년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2, 3년 전쯤에 수업을 했던 친구인데 이제 잠깐 커피숍에서 만나서 했던 얘기가 이제 그 친구는 사실 상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선생님 KMO 공부하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잘했다고 생각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재학교 준비하는 데에 KMO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단계마다 필요하고요. 물론 옛날 같은 경우에는 KMO 수상한 그 실적 자체가 영재고 입시의 플러스 점수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받은 내용에 대해 수상한 내용에 대해서 어디에 기재를 할 수는 없지만 그 공부한 게 아이들이 영재고를 준비하는 데에 곳곳에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심지어 입학 후에도 KMO를 공부했던 친구들이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만났다는 친구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친구가 들어가서 왜 KMO가 중요하다고 느꼈냐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들어갔을 때 입학을 했을 때 일단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KMO를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그게 기본값이라고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갈 때도 입학 시험 같은 거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험 문제들이 보통은 KMO 유형으로 출제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입학을 하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서도 아이들이 학교를 적응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에도 KMO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보기 쉽게 표로 말씀드렸는데 소위 말해 40% 정도 수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매번 영재 학교의 입시가 학교마다도 이제 나오는 유형들이 좀 차이가 있고 매년 유형이 달라지다 보니 뭐 정확하게 40%다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준비를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정말로 이것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비슷하게 나오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삼각형이 거의 똑같은 문제 같은데 이 위에 거는 2016년도에 서울과고 나왔을 때 문제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저희 교재에 실제 수록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아이디어를 빠르게 얻어서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 2차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영재과고 캠프 할 때 나왔던 문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문제를 그냥 교재에 있는 거를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8년도 거 입학 문제인데 이 밑에 있는 거 사실 저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재를 만들 때 참고하는 자료들이 보통은 해외에 나오는 경시 자료들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뭐 대학교 경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해외 국가에 있는 경시를 많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아이들이 KMO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영재학교 합격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KMO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실적을 내야 되는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도 무상이었던 친구인데 결국은 그 과정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입학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친구들 모두 다 KMO를 준비했을 때 무상이거나 장려이거나 색깔상, 소위 말해서 색깔상이라고 하는 금은동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지만 그래도 영재고 입학하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일 것 같고요. 입학해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뭐 동아리 입학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전체적인 베이스가 수학 실력이 KMO를 준비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값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커리큘럼 내에서 정수론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수론은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과목일 것 같은데 이제 KMO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듣는 내용이 정수는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물론 영재고 가서도 도움이 되지만 정수 자체가 아이들이 수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에 굉장히 좋은 학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역사가 오래된 학문이기 때문에 정수론을 잘하는 친구들이 대수도 당연히 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수 자체에 대한 감각을 키우면서 영재나 경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사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영재고 과목뿐만 아니라 그냥 뭐 사실 수학은 고등과정 가서 계속 만나게 되는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내신에서 그리고 수능 킬러 문제들에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22년도 3월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이제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하 관련된 문제예요. 아이들이 수능 혹은 뭐 모의고사를 볼 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기하가 섞여 있는 문제들이 나오면 굉장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KMO를 준비했던 친구들한테는 이런 기하적인 성질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가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이거는 무슨 공식을 활용하면 쉽게 풀리겠구나 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하적인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합의 확률 통계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KMO 공부할 때 많이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수능을 가지고 왔고요. 수능에서도 이런 원 안에 저렇게 접하는 삼각형에 대한 성질들을 기하적인 내용으로 풀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뭐 이것 해봐야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잖아요. 그럼 사실 영재고도 중요하지만 중학교 내신 물론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수학에서도 다루는 내용들이 결국은 대수적인 부분이랑 기하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KMO 준비하면 당연히 커버되고요. 그리고 고등과정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이 특히 대수적인 부분들이 고등과정에서는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배우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확률 통계, KMO에서 조합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 정도는 굉장히 커버가 수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MO 공부한 친구들의 이제 대학
간 것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의대 많이 가고요. 서울대도 가고요. 이런 친구들이 일단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재고를 간 친구들은 아니에요. 영재고를 간 친구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반고나 자사고를 가서도 의대를 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또 생각하시기에는 의대를 목표로 하면 영재고나 가고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도 제가 최근 이제 기사 난 거를 좀 찾아봤었는데 영재고 다니는 친구 10명 중에 1명은 의대로 진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의 비율인데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고, 일단은 저는 뭐 꼭 영재고 과고를 가야 된다는 아니지만 일단 영재고 과고까지 좀 넓게 마음을 열어주시면 아이들이 그 공부를 했을 때 결국은 뭐 일반고든 자사고를 가게 됐을 때에 그 공부해야 되는 양이 정말 많이 커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BA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올림피아드는 이제 경시를 시작하는 반을 BA 반이라고 부르고요. 네,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MO를 보는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거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BA 반도 저희가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받지 않고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까지만 입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은 BA 과정이 다른 학원들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과정이 4개월 과정이에요. 보통은 뭐 옆에 있는 학원들은 보통은 3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단계를 인문이랑 개론 이렇게 둘로 나눠서 2개월씩 진행하는 4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BA반에 입학하기 위한 과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입학 테스트를 보고 나면 이제 입학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레벨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은 이거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할 텐데 월수금반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둘로 나뉘게 될 거고요. 화목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이 있는 중학생 친구들을 위한 반이기 때문에 그 반은 레벨을 따로 나누지는 않고 한 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학 테스트를 봤는데 이제 그 받아보신 안내문에 보시면 그 합격 기준이 있을 거예요. 23문항 이상 받은 친구들이 일단은 합격을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30문항 이상 받은 친구들은 레벨 1, BA 1반에 배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시험 보는데 이거 컨디션이 안 좋았다던가 아니면 실수를 좀 많이 했다던가 해서 아깝게 원반에 가고 싶었는데 초반으로 배정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예정이고요. 재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본 날로부터 일주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일주일 이후부터 재시험 가능한데 대신에 재시험은 한 번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시켜서 보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강 일정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재시험 볼 수 있는 날짜가 개강 일정보다 더 늦어져 버리면 그것도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시험을 보고 좀 준비를 시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수업을 해보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입학 테스트 점수가 다는 아니에요. 물론 레벨 1에 배정이 되면 뭐 조금 더 수상화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모일 확률이 높겠죠. 근데 지금 제가 BA반을 계속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살펴보면 입학 테스트 점수가 좋지 않은데 이제 인문 개론 하는 동안에는 성취도가 굉장히 잘 나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꼭 입학 테스트 성적만이 아이가 수상화를 잘 배워왔는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BA 과정을 하면서 잘 발현될 수 있게 저희는 레벨 1이든 레벨
모델 2는 뭔가 수업적인 차별을 두지는 않고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BA가 시작되면요. 처음 2개월은 입문서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은 4과목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이 2개월 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진단고사를 보게 됩니다. 진단고사는 이제 분기고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2개월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 차원에서 보는 말 그대로 진단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진단고사를 잘 통과하는 친구들은 그대로 개론 과정으로 넘어가면 되겠지만 진단고사에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났다 하는 친구들은 그에 맞는 보완 과제들을 받게 될 거고요. 그 보완 과제를 이행하면서 이제 개론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론 과정 역시 4과목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개론 과정이 끝나면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뀌죠. 승반고사가 실시가 됩니다. 승반고사는 말 그대로 승반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탈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탈락하면 저희는 다시 개론 과정을 수행하게끔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이 페일 됐을 때 굉장히 좀 낙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오래 아이들을 지켜보는데 만약에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스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스테이를 하고 지나가는 게 아이들이 이제 길게 봤을 때 수학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의 이제 긴 수학 인생을 봤을 때 스테이를 선생님이 권한다면 그건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2번 듣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경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꼭 부족해서 못 따라가서라기보다 이제 경시 인문 개론에서는 새로 배우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학년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딱 과정으로 굉장히 클리어하게 딱 끝내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받아들이는 속도에 있어서 빠른 편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학년이 좀 어린 친구라고 하면 좀 찬찬히 가지고 넘어가는 거에 좀 의의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반고사에서 패스한 친구들은 그 다음으로 실전반에 배정이 됩니다. 이제 BA9라는 반이 이제 9월에 시작하는 인문반을 저희가 BA9라고 부르는데 이 9월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특별한 기회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실전반으로 넘어갈 때 AQ반뿐만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가 더 있습니다. 올스타반이라고 하는 반이 하나 더 개설이 되고요. 이거는 9월반 친구들을 위한 반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물론 11월에 입문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중간 합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훨씬 더 문이 좁을 거고 훨씬 더 기준을 높게 잡아서 따라올 수 있는 친구들만 굉장히 소수에 한해서 받을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문개론에서 배우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지금 교재를 개편하는 거에 인문개론 과정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목차들의 순서들이나 내용은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지만 큰 틀은 변하지는 않을 거고요. 인문개론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대수를 담당하고 있어서 대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K모가 대수 파트가 2차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항상 한 문제씩 요즘 따라 끼워 넣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대수 입문서에서 수상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심화 내용을 훑고 넘어가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경시로만 생각하지 경시로만 접근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이제 이런 중등 혹은 고등 교과에서 심화되는 내용들도 KMO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보충을 인문개론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변할 수 있지만 저희가 KMO 그 방향에 맞게 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매주마다 테스트가 있고 분기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필요할 때 보충과
과제나 페널티 과제가 적절히 배부가 될 거고요. 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니고 지금 이제 실전반이나 2차 이론을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BA 9월반 친구들은 시작하자마자 모의고사를 보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12월부터 모의고사를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외에 저희가 클리닉이 수업 전 클리닉으로 진행되면서 그 클리닉 시간에 이제 이런 보완 과제 같은 것들에 대한 케어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 학원은 아이들이 등원을 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 한 분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선생님이 4분 계십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은 그 4과목 중에 한 분이 맡게 되실 거고요. 그렇다 보니 수업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전반적인 수업 태도들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면서 아이들의 출결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보완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전반적으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희는 어머님들이 좀 손쉽게 숙제나 아니면 주간 테스트, 성적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구글 링크를 아이들별로 제공을 합니다. 이거 다음 장에 이제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그걸로 핸드폰만 있으면 그 링크 누르시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하고 바로바로 잔소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는 수업 후 클리닉이기는 했어요. 근데 일단은 사실 수업 후에 클리닉을 하는 게 합법적이지는 않다 보니 이제 학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수업 전 클리닉으로 시간을 옮기게 됐고요. 대신에 수업 전 클리닉은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숙제를 하는 시간을 좀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해야 되는 보완 과제라든지 뭐 주간 테스트 오답이라든지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마무리가 안 됐을 때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수업 후에 남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물론 수업 전 클리닉은 필수이고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야 되지만 개별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에 한해서 수업 후에도 남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상화 보완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BA 과정을 진행하면서는 기본 정석의 연습 문제에서 각각 수상 100문제, 수하 100문제 뽑은 것들을 총 200문제를 BA 과정 진행하는 4개월 동안에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아이들이 수상화를 공부를 하고 왔어도 계속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정시를 준비하는 데에도 수상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고등선행을 하는 데에도 항상 기초가 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번 반복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BA 때도 하고요. BA 지나고 실전반 넘어가서도 물론 파이널 때 이제 저희가 3월부터 파이널 과정인데 그때는 아이들이 너무 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제외하고는 실전반 넘어가서도 실력 정석으로 또 뽑은 문제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어머님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어머님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쉽게 그리고 간편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간담회 진행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각각 카카오톡 채널이 있으세요. 그러면 카톡 채널로 어머님들이 혹시나 아이가 아파서 결석을 해야 된다거나 정말 좀 간단한 예를 들어 예습 범위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간단한 문의사항들도 카톡으로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밴드를 이용해서도 아이들이 수업을 참여하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밴드를 활용해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집에서도 수업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라이브 수업을 진행을 같이 항상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다 오프라인으로 등원을 했다 하더라도 밴드로 똑같이 수업은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이 내용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었지? 라고 궁금하면 바로 영상 들어볼 수 있게. 그래서 항상 수업한 내용은 녹화해서 밴드에 올라간다 라는 것도 굉장히 장점일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밴드에다가는 이제 그날에 배운 과제 진도 그리고 진도와 과제를 정리해서 즉 알림장 역할을 하는 것도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링크에 표시되는 내용이에요. 아이들별로 개별적으로 받은 구글 링크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매주 주간 테스트가 몇 점인지가 반별로 이제 반별 평균이 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숙제를 제대로 해왔는지가 OX 세모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아이들 케어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BA반만 특별하게 종이 성적표가 또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건의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온라인으로만 성적을 확인하다 보면 아이들이 시험 성적에 대한 좀 경각심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성적표 같은 경우에는 BA 같은 과정을 진행하는 모든 반에 대한 성적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9월반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반이 레벨 1, 2로 나뉘게 되고 또 화목일까지 하면 3개 반이 같은 과정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3개 반을 통틀어서 그 3개 반 안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성적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 링크는 그냥 딱 그러니까 해당되는 반 안에서만의 성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종이 성적표는 전체 같은 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 안에서의 성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받아가면서 한 번 더 성적이 어떤지 눈으로 확인하고 또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서 너는 몇 점이네 나는 몇 점이야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한 번 더 자기 성적을 좀 눈으로 확인하고자 종이 성적표가 한 번 더 배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티스 부분에도 공지사항이 같이 전달이 돼서 어머님들께서도 이거 같이 챙겨봐 주시면 아마 중요한 공지사항을 놓치는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 채널 소통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뭐 궁금한 부분을 문의 주시면 답변을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뭐 휴일이라던가 아니면 수업 중이라던가 이런 시간이 아니면 빠르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꼭 통화를 하지 않으셔도 빠르게 소통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 반 진행하고 있는 반 친구 거 찍어 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수상화 보완과제를 풀어오면 몇 개 맞았는지 체크하고 오답이 완료되면 완료된 것도 체크하고 선생님한테 사인 받고 해서 굉장히 저희는 좀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답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없게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밴드에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이 올라간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똑같이 동영상이 올라가게 되고 그거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가게 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올스터반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월수금반이랑 화목일반이 나뉘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렸었는데요. 월수금반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내신이 없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혹은 초등학생 친구들이 대상이고요. 만약에 나는 월수금반이 안 된다, 스케줄적으로 안 된다 해서 화목일반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이 친구들은 내신이 있는 친구들만 모아져 있기 때문에 내신 휴강을 진행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좀 뜰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화목일반을 가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내신이 없다면. 그래서 내신 있는 친구들은 모두 다 월수금으로 스케줄을 맞춰주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 화목일반 친구들은 저희가 일단 3월에 파이널이 되게 되면 모든 반이 다 월수금반을 베이스로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화학,
목에 추가 수업을 깔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화목일반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월수금으로 이동하게 되는 시점들이 있는데 그게 1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9월부터 12월까지는 화목일반으로 진행을 하다가 1월부터는 월수금반으로 이동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5월에 시험이 있다 보니 5월까지의 과정을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1, 2월에 반이 배정될 때 AQ라는 실전반으로 배정이 되냐 아니면 올스타라는 반으로 배정이 되냐가 이제 아이들이 처음 반 배정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매달마다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를 보고요. 일단은 1월, 2월은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3월부터는 매주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 아이들 반이 이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스타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스타반은 사실 작년에 만들어진 반이에요. 작년에 9월에 들어왔던 친구들이 굉장히 똘똘한 친구들이 많아서 이 친구들은 확 끌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반인데 실제로도 보면 9월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좀 좋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올스타반을 개설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9월 반 친구들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작년 9월에 BA 9월반을 시작해서 올해 5월에 KF 수상한 친구들의 비율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48%예요.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일단은 물론 이거는 들어오는 친구들의 역량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실 기간이 길지 않거든요. 9월에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시험을 보는데 기간이 길지 않은데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친구들이 1차를 수상했다라고 보면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비율로 아이들이 AQ와 올스타로 나눴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올스타반이 절반보다는 좀 덜 되는 비율로 배정이 됐고요. 이 올스타 친구들 중에서 즉 BA9로 시작해서 올스타 배정된 친구들 중에서는 거의 90%에 가까운 친구들이 KMO 1차를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올해도 이런 커리를 가지고 굉장히 좀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9월에 입문을 하려고 한다면 올림피아드를 꼭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이걸 보시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올스타는 어떻게 배정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정 기준을 좀 먼저 안내 드리려고 하고요. 총 4가지를 봅니다. 이제 올스타를 들어가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성실해야 되기 때문에 성실성을 주간 테스트 성적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입문서 진단고사, 개론서 승방고사까지가 각각 25% 들어가고 그리고 12월에 보는 모의고사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항목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선별을 할 거고요. 사실 올스타는 무조건 몇 명을 채우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반은 아니에요. 최정예로 아이들이 정말 따라갈 수 있겠다 하는 친구들만 딱 모아서 가는 반이기 때문에 정원이 딱 몇 명이니까 몇 등까지예요가 아니라 정말 갈만한 친구들만 추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 1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 그거보다 뭐 인원이 적게 모인다 하더라도 적은 인원 그대로 갈 예정입니다. 자, 개강 일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는 8월 28일에는 이제 월수금반이 개강을 하고요. 그 다음 주 29일에는 화목일반이 개강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9월에 시작하는 게 절대 늦지 않고요. 9월은 진짜 KMO 입문하기에 딱 좋은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9월이 내년 수상을 하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좀 KMO를 준비해볼까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 9월에 시작해서 내년에 꼭 9월까지 이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학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입학 테스트가 이렇게 수상화랑 중등기하 사고력까지 해서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문항 이상 맞은 친구들이 일단은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0문항 이상 받은 친구들은 레벨 1에 배정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가능일은 저희는 평일, 주말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고 예약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고요. 이번에 5월에 건대에 그 KMO 1차 응원 나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경시관 선생님들이 다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올림피아드가 좀 어떻게 보면 사람 냄새가 굉장히 나는 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볼 때 끝나고 저희 딱 올림피아드 선생님들만 남아 있다가 아이들 끝나고 대용까지 하고 이제 저희는 퇴근했습니다. 그게 꼭 아이들이 막 시험을 잘 봤는지 확인을 위했다기보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격려해주고 싶어서 이제 나가서 아이들을 많이 격려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고요. 그리고 또 이 학교는 이제 9월에 입문반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선생님이세요. 실제로 담임 맡으실 분이라서 이제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9월반 어떻게 이끌어갈지랑 필요한 얘기를 좀 해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림피아드에서 기하 가르치고 있는 조상림입니다. 저는 이제 엄나훈 선생님이 이제 전반적인 설명은 해주셨고 이제 9월반 담임을 맡게 돼서 이제 올림피아드 분위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사진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경시 공부를 하는 게 이 시기에 아이들이 보통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2 이때 경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시 공부를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갖는 의미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이게 KMO 끝나고 찍은 사진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 요즘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중 같은 거 수업하면은 그 교실을 배경으로 찍으려고 하면 싫어해요. 근데 이 KM을 끝나고 사진 찍을 때는 막 다 달려와서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이들이 경시 공부를 했다는 거에 프라이드를 가져요. 나는 수학 공부 이만큼 했고 경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다른 목표를 또 가지고 있겠죠. 뭐 연가고를 갈 것이다. 아니면 나는 뭐 자사고 가서도 수학 진짜 잘하는 학생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시를 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문반을 구성을 하면 그 친구들이 경시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영재고 입시 같이 하겠죠. 그 다음에 영재고에 가서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면 서울대 가서도 많이 만나겠죠. 이제 그런 구성을 하게 되는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시 학원은. 그래서 어디서 KMO를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를 건데 올림피아드 학원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엄청 교무실에 바글바글 해요. 그 의미는 선생님들과 굉장히 가깝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본인들끼리도 즐겁게 학원을 다닌다는 뜻이에요. 근데 경시학원이 주 3일 그리고 학원에 와서 엄청 오랜 시간을 보내요. 수업만 4시간이고 자습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하는 시간이 아이들한테 정말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부가 뭐 잘 배우고 뭐 어느 정도 학습을 했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시간 자체가 아이들한테 계속 성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학원에서의 기억이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 공부도 잘 되고 즐거워야지. 그래서 우리 학원의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그런 즐거운 공간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인문반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여기 대상은 주로 인문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문반 선생님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학원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이제 경시를 하고 있는 몇 개의 학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올림피아드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린다면 인문반 강사진을 저희는 정말 인문반에 특화돼서 잘 맞춰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 구성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그냥 보통 다른 학원은 경력이 많이 짧은 선생님을 주로 씁니다. 인문반은. 하지만 우리 학원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고 학생들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선생님을 우선으로 인문반에 배정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입문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4개월 동안 거의 대부분의 이론을 배우거든요. 그 다음은 연습하는 과정. 그럼 그 4개월 동안에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구성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경시 공부를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이들한테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학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긴 시간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좀 개별적으로 오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의응답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앉아서 질의응답 하실 분은 앉아서 질문하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누가 궁금하신 내용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자리에서 질문하셔도 돼요. 네, 앉아서 질문하고 듣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저희가 최대 13,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15분씩. 그 저희는 인원을 많이 배정하지는 않아요. 보통 10명에서 12명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원이 많으면. 물피가 입학 시험이 가장 어려워요. 사실 K원 학원 중에서 제일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 학원도 대형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학생도 많은데 사실 KMO가 많이 쉬워졌다라고 해도 일정 수준 넘어야지 공부를 하는 건 맞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공부가 잘 돼 있지 않으면 KMO도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시험은 좀 어느 정도 허들이 있는 시험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이 시험이 가장 어려운 거는 일부러 어렵게 한 게 아니고 다른 학원들이 점점 쉽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넘은 친구들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한 반을 정말 막 때려놓고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100%. 네, 수업 전에 클리닉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게 몇 시부터 시작인가요? 5시부터 시작이고요. 5시부터 6시까지가 수업점 클리닉이고 이어서 6시부터 수업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아이들한테 주기는 하고. 저희 5월 설명할 때 네. 저희 설고사 수준이 수상하는 심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얼마나 수상하게 잘 개념적인 잘 배웠는지의 포커싱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기존 비슷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낮춰지면 안 되는 거죠. 수사나도 안 돼 있는데 KM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파이널 때도 그러면 남아서 클리닉은 안 하나요? 그거는 학원 상황에 따라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이널 때는 아무래도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네, 이후 클리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얘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네, 행정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남아서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과제가 이행이 안 되면 집에 못 가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클리닉은 선생님들이 주도하에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1차 때는 거의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지켜봐야지.
과제량은 어느 정도 돼요? 아, 과제량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하루에 아이들이 3과목을 듣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 과목에 예습복습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대로 하는 친구들은 한 과목에 2시간 정도는 소요되지 않나. 그러면 3과목 하면 6시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요일, 목요일 날 나와서 네. 숙제해도 되나요? 아, 월수금반인데요. 이거는 강의실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자습실로만 쓰는 강의실이 따로 배정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화목에 수업이 조금 널널해서 빈 강의실이 있다라고 하면 나와서 공부하는 거 가능합니다. 입학 테스트 보고 1반, 2반을 네. 나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입문서랑 비로소 수준이 달라지나요? 뭐가 달라지나요? 아, 일단 아이들의 속도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속도적인 부분이 차이가 날 거고요. 책은 내용은 똑같이 진행합니다. 테스트도 같은 테스트를 볼 거고요. 내신 때는 어느 정도 쉬나요? 아, 내신 때는 내신이 보통 저희가 그 시험 기간 포함해서 3주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8회 휴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그 시험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그때 맞춰서 아마 그 전체 휴강하는 기간이 정해질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는 8회 휴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반은 AQ반이 언제 스타트 되는 거예요? 아, BA5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여름방학에 특강을 이용해서 8월 말에 이제 종강이 돼요. 그러다 보니 9월부터 AQ 시작합니다. 왜 B9만 올스터반을 아, 사실 그 이전에 6월이나 뭐 7월이나 이때 시작하는 친구들은 내년 회의목까지 기간이 좀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실전 문제들을 푸는 거에 있어서 단계도 좀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데 9월에 시작하는 친구들부터는 그 문제풀이 양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서 이제 올스타반을 만든 이유는 그 문제 양을 그 기존의 실전반에 배정되는 친구들보다 1.5에서 거의 2배 가까운 양으로 속도를 빨리 해서 많은 양의 문제들을 다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9월반 같은 경우는 가장 주력반이거든요. 그 이유가 좋은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시즌이에요. 9월. 그래서 9월에 올스타반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잘하기 때문에 그냥 차근차근 속도대로 가는 것보다는 아깝잖아요.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면 더 많이 시켜서 내년에 수상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올스타반이 그런 것도 있어요. 9월반이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일 친구들만이 있는 건가요? 아, 지금 네, 그 BA 5월에 시작한 친구들 안에도 중학생 친구들이 있고요. 거기는 그러면 학년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그 이반만 그런 친구들은 거예요? 일단은 인문계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누수가 생기면 그걸 보충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 보충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실전반을 가게 돼서 문제풀이를 진행할 때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휴강을 해도 문제풀이이다 보니까 보완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인문계론보다는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9월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반을 분리를 했고요. 7월에 시작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중학생 친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내신에 상관이 없어서 네, 진행하는 지금은 걸로 중학교 1학년은 한 반이에요?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9월 반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생 이걸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반을 따로 나눠서 한 반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없어요. 주일만 네네네 따로 배정되어 있지 않아요.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인데 화목일이 스케줄이 안 돼서 올 수 있는 초등학생이 없는 거예요? 내신이 있으면 사실 가능은 하지만 그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에 있어서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방학 기간 1, 2월에 네. 그때도 그냥 똑같이 시간이 유지돼요. 3일 네. 5시. 아, 네. 그 겨울방학에는 모든 학원들이 겨울방학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네, 특강 시간이 일단은 조금 변동될 수 있는데 보통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1시에서 10시까지 학원에 있는다라고. 네, 주 3일.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집에 갈 때까지 소리 지르면서 나가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학원 열심히 하고. 네, 근데 지금도 여름방학 특강이 있어서 네, 맞아요. 아이들이 저녁 먹고 같이 하는데 그걸 또 나름 즐기더라고요. 수업 전 클린이 만약에 질문이라든지 뭐 숙제를 다 못한 게 없다든지 그래도 무조건 5시에 와서 참여를 하는 건가요? 네, 무조건이기는 한데 사실 중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끝나고 나서 뭐 청소라던가 뭔가 이런 방과후 활동이 있으면 딱 제 시간에 오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머님이랑 그 담임 선생님이 상의하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